우주세기 79년 2월 지오닉 모빌 슈츠 개발부 수중형 모빌 슈츠 개발 중간 보고. 본격적인 지구 강화 작전을 준비 중인 공국은 지상에서의 작전을 대비 각종 군용 장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지오닉은 주력 상품인 MS-06을 중력 환경에 맞춰 개선한 제2형 자쿠를 생산하는 데 생산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돌격 기동군의 요청에 의해 수중 항행이 가능한 모빌 슈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부는 진공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밀성을 갖춘 F형 자쿠의 설계를 바탕으로 수중형 자쿠를 설계하고 있으며, 중점이 되는 사항은 항행 능력으로 기존 MS-06의 로켓 엔진을 대체할 하이드로 제트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이와 함께 순행식 냉각 방식의 채용과 고정 무장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관절부의 방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본국의 강화 작전이 얼마 남지 않아 개발이 총각을 다투고 있는 만큼 설계 과정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험기를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주세기 79년 2월 지오닉 모빌 슈츠 개발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맞이 지온 수영부 특집으로 어디까지나 실험기였기 때문에 양산되지는 않았지만 설정상 지온계 수중형 모빌 슈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자쿠 마린 타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쿠 마린 타입은 79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았고 1983년 게시된 디자인 시리즈 MSV에서 공개된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수중형 모빌 슈츠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기체였지만 현재 한국의 건담 덕후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방구석 매니아님의 영상을 통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친구죠. 한국에서 최근 급상승한 인지도와는 별개로 아무튼 원래는 메이저한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83년과 85년 발매된 두 가지 구판 제품 외에는 건프라로 발매된 적도 없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최신 건프라에 상응하는 퀄리티를 가진 제품으로는 만들어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죠. 또 설정을 보면 자쿠 마린 타입은 1년 전쟁이 개전하고 몇 개월이 지나 지온이 지상에 병력을 투입하기 직전에 급하게 만들어진 기체였는데요. 태반이 무린 지구를 거점으로 하는 연방에게 싸움을 걸면서 수중용 기체를 미리미리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점이 어찌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자쿠 마린 타입의 개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버전 자쿠2에다가 83년 발매된 구판 자쿠 마린 타입의 부품 등을 섞은 개조를 통해 최신 건프라 느낌이 나는 자쿠 마린 타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믹스 빌드를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적당한 어레인지를 통해 개조 작업 난이도를 낮춰서 모자란 실력을 커버해 보았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자쿠 마린 타입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년 전쟁 초반 미리 전쟁을 준비해온 지온이 크게 우위를 가져갔던 건 사실이었지만 사실 지온군은 이미 전쟁 전부터 불안 요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디오리진에서 도즐자비가 모빌 슈츠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정사세계관에서 도즐자비는 군인으로서 좀 더 보수적인 인물이어서 모빌 슈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대규모의 우주 함대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와 반대로 키시리아 자비는 향후의 전쟁에서 주력이 되는 것은 함대가 아니라 모빌 슈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급기야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군을 그만두겠다는 억지까지 부리게 됩니다. 이 둘의 대립은 비단 병기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온 공국군 내부의 갈등을 만들고 있었고 이를 보다 못한 기렌자비는 지온군을 아예 두 개로 나눠서 군사력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죠. 자, 그래서 도즐자비의 생각에 따르는 자들이 모여 우주 공격군이 되었고 키시리아를 따르는 자들은 돌격 기동군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 우두머리의 성향에 따라 우주공격군은 함대 위주로 돌격기동군은 모빌 슈츠 위주로 편성되었는데요. 지온이 전쟁을 선포하고 사이드 1, 2, 4, 5를 습격한 사건부터 브리티시 작전까지를 일주일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는 도즐자비의 우주공격군이 전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루움 전투에서 키시리아의 돌격 기동군이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되면서 지구연방이 모빌 슈츠 자쿠에게 후드려 맞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도즐이 전면에 선 전투에서는 모빌 슈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지온군은 전쟁 초반부터 도즐과 키시리아 두 파벌로 나눠져 힘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79년 3월 1일 시작된 본격적인 지구 침공은 가르마자비의 지구 공격군이 맡은 것이었는데요. 얘는 파벌을 가질 만큼의 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구 공격군은 가르마의 파벌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지구 강화를 위해 준비해둔 병력도 아니었으며 키시리아의 돌격 기동군에서 급하게 병력을 떼준 것이었습니다. 당초 지온은 브리티시 작전으로 자브로를 한 방에 날려버린 다음 지구 연방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던 데다가 의견이 다른 남매에 의해 두 개의 파벌로 나누어진 지온군이 함대가 좋네, 모빌 슈츠가 좋네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는 통에 지구에 투입할 병력을 따로 준비해놓지도 못했던 것이죠. 또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지구를 거점으로 하는 적과 싸우려면 해군과 해병 병력과 그리고 해당하는 장비를 당연히 준비하는 게 맞았지만 애초에 지구에 강화할 병력을 따로 빼두지도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수중용 장비를 개발해두지 않은 지온의 허술함은 납득할 수 있는 설정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지온은 지구 강화 작전을 코앞에 두고서야 수중전을 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지온은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원천 기술과 생산 설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안에 개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구 강화 이후 점령지에서 지구 연방의 잠수함을 노획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중형 모빌 슈츠는 개발 과정을 간략화하기 위해 일단 우주용으로 만들어져 기밀성을 가진 F형 자쿠의 설계를 베이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쿠 마린 타입의 개발에서 중점이 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수 성능입니다. F형 자쿠는 기본적으로 우주형이기 때문에 내수합성이나 기밀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관절 부분을 포함한 구동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 특히 바다에서 소금물이 들어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수 대책 마련이 필요했죠. 개발사인 지오닉은 관절부를 새로 설계하는 것보다 더 간편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관절부에 실링을 끼우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 실링은 탈착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해에서 내수합 성능은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방수 성능과 함께 기체 개발의 중점이 된 부분은 바로 수중 항행 능력입니다. 우주 공간에 맞춰진 자쿠의 로켓 엔진으로는 수중에서 항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쿠 마린 타입에는 신형 하이드로 제트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죠. 일단 백팩 부분이 통째로 하이드로 제트 엔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에서 항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대신 지상에서 로켓 점프를 하는 게 불가능해졌죠. 또 팔과 다리에도 하이드로 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추측컨대 이 부분들은 항행 속도를 올리려는 설계였다기보다는 무중력 공간에서 팔다리에 달린 스러스터로 자세를 제어했던 암백 시스템을 응용해 부력이 있는 수중에서 팔다리의 제트 엔진으로 자세를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제트 엔진 외에도 팔과 허벅지가 각이진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딱히 설정 글을 찾을 순 없었지만 팔다리에 추가 엔진을 장착하게 되면서 기체 내부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장갑을 각진 모양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또 백팩의 설정을 보면 이 기체는 순행식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최초의 수중형 모빌 슈츠였기 때문인지 이후 개발된 수영부 친구들과는 달리 순행을 이용해 빈병기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머리 부분에 60mm 헤드발칸을 고정 무장으로 장비하고 있는데요. 수중형 기체는 고정 무장을 장비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해 이걸 달아놓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실탄 병기인 만큼 물속에서 화력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 상륙 이후에나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용 무장으로 서브마린 로켓건, 줄여서 서브로건이라고 부르는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건 240mm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팔에다가 하이드로 제트 엔진을 달아놓고 손에 이런 무기를 들고 있으면 역시 아무래도 순항 시에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급하게 개발된 자쿠 마린 타입은 사이드 3에 위치한 지오닉의 공장에서 5대가 생산되어 지온의 3차 강화 작전에서 지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기체들은 현장 테스트를 위해 북미 대서양 연안에서 시서펜트 잠수함 편대에 보급되었는데 관절부에 부착한 탈착식 실링이 역시 잦은 문제를 일으켰고 원본보다도 각지게 만들어진 본체의 모양 또한 수중 기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판명되었죠. 전반적인 성능은 좋지 않았지만 자쿠 마린 타입의 실전 테스트를 통해 하이드로 제트 엔진의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온은 이 기체를 2대 더 생산해 실전에 투입하며 원래 MS-06M이었던 기체의 형식명을 MSM-01로 변경했습니다. 또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이 수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현장 검증을 통해 가슴에 장착하는 어뢰 발사기가 추가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걸 달았다고 해서 전반적인 성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었고 이 기체는 이 7대를 끝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이드로 제트 엔진과 순행식 냉각 장치의 사용 데이터는 유익한 것이었고 또 실전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단점들이 반면교사가 되어 이후 개발된 수많은 수륙양용 기체들의 개발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때문에 역시 이 기체는 지온의 모빌 슈츠 개발사에서 중요한 기체로 꼽아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총 7대가 있었던 자쿠 마린 타입은 전쟁 중에 반수가 격파되어 전후에 남은 건 3대뿐이었다고 하는데요. 1년 전쟁 이후 티탄즈가 이 기체의 설계를 유용한 파란색 기체를 사용하는 장면이 제타 건담 TVA 18번째 에피소드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파란색 기체는 이름은 마린 하이잭인데 설정상 형식명은 MS-06M으로 자쿠 마린 타입의 초창기 형식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쿠 마린 타입과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제너레이터를 신형으로 바꾸고 리니어 시트를 탑재, 또 내부 프레임을 개량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점이 있는 기체로 하이잭을 베이스로 하는 수륙량용 기체의 실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량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크리프스 전쟁 시기에 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더블 제타에서 후속기인 자쿠 마리너가 등장하면서 지온 최초의 수중형 모빌 슈체 개보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했죠. 자, 아무튼 자쿠 마린 타입은 MSV 기체들 중에서도 인지도가 좀 낮은 편으로 하이그레이드로도 마스터 그레이드로도 발매된 적이 없고 구판 건프라로만 발매되어 있습니다. 83년 MSV 프라모델로 144분의 1 스케일 제품이 나왔는데요. MSV에는 여전히 인기 기체인 고기동형 자쿠나 짐 캐논 등이 발매되어 있었고 이 제품은 라인업의 6번째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색분할 없는 단색 사출에 답답한 가동성 같은 특징은 역시 구판답지만 구성면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꽤 많은 제품인데요. 먼저 기체 여기저기에 까칠까칠한 표면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딱히 설정에 있는 특징은 아니지만 MSV 구판 제품들에 종종 들어있는 사출 방식이었죠. 또 어깨 아머의 모양이나 머리의 디테일, 등에 달린 하이드로 제트 엔진 등 기존 자쿠와 달라진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었고 전용 서브럭 건도 꽤 좋은 조형으로 나왔습니다. 또 레드 돌핀 부대 전용기라는 설정으로 추가 파츠도 들어있는데요. 상체에 붙이는 미사일 발사기와 추가 안테나, 헤드머신건을 덮는 커버, 그리고 관절 실링이 그것입니다. 관절 실링은 설정상 탈착식으로 일반기에도 달 수 있는 것이지만 프라모델에서는 이걸 붙여버리면 안 그래도 좁은 가동폭이 더욱 좁아져 버리기 때문인지 전용기로 만들 때만 붙여주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뭐 구성이 재미있는 제품인 게 장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구판이라서 지금 만들어 볼 만한 제품은 아니겠고 무엇보다 구판치고도 머리가 못생기게 나온 편이라서 제품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년 후인 85년 제타 건담 구판으로 마린 하이잭이 발매되었는데요. 설정상 외형이 똑같기 때문에 83년에 나온 자쿠 마린 타입의 조형을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다만 사출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습식 데칼에 티탄즈 마킹이 추가되었다는 소소한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자쿠 마린 타입의 건프라는 이렇게 구판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판 모빌아머나 서브 메카들은 지금 만들어도 뭐 그냥저냥 괜찮은 조형을 보여주지만 모빌 슈츠 구판은 지금은 만드는데 들어가는 공에 비해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운 제품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프라인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자쿠2를 이용해서 자쿠 마린 타입을 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로 사용한 제품은 건담 베이스 한정인 디오리진 자쿠2 페인팅 모델입니다. 사출색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지만 2019년에 일반판으로 나왔던 디오리진 자쿠2 C6 R6과 같은 제품이죠. 그리고 일부 특이한 부분의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판 자쿠 마린 타입을 사용할 건데요. 다만 구판은 관절의 설계가 구식이고 프로포션도 요즘 제품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자쿠와 달리 각이 져 있는 팔과 허벅지 부품은 구판 말고 다른 제품에서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팔 부품을 가져올 후보는 겔구그나 갱이 적당해 보였는데요. 자쿠 건프라와의 연결성과 관절부의 디자인을 고려해 갱 리바이브 버전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또 각이 진 자쿠 허벅지 후보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디오리진 버전으로 나온 액트 자쿠와 자쿠 캐논이 그것입니다. 자쿠 캐논 쪽은 동력선이 들어갈 구멍이 뚫려 있어서 개조할 게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얘네가 한정판이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반판 액트 자쿠의 부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부분씩 개조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일단 머리 부분의 헤드 머신건은 작게 구멍을 뚫어준 다음 나이프로 적당히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안테나와 동력선을 달아줘야 하는데요. 빌더즈 파츠 부품들을 사용해 앞쪽 부품과 안테나를 만들어주고 구판 건프라에 들어있는 머리 동력선 부품을 이용했습니다. 이건 길이가 약간 짧기 때문에 런너 조각을 잘라붙여서 마디를 하나 늘려주었습니다. 또 빌더즈 파츠에서 가져온 안테나가 너무 쉽게 부러져서 그냥 황동선으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쿠 마린 타입의 주둥이는 물을 빨아들이는 용도라서 일반 자쿠와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칼로 깎아서 모양을 바꿔주었습니다. 노즐 내부 디테일도 원래는 가로로 음각 몰드가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도 패널 라인을 새로 파서 세로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체입니다. 먼저 마린 타입의 가슴 중앙부는 디오리진 자쿠 1에 들어있는 부품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요. 근데 자쿠2 부품 중에 어쩐지 수중형에 어울릴 것 같이 생긴 부품이 있어서 그냥 이걸 써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머신건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깎고 붙이고 해서 이 부분을 밋밋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앞가슴 양쪽의 부품 중에도 어쩐지 수중형처럼 생긴 부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사용해 줘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백팩은 구판에 있던 걸 그대로 쓸 건데 조인트가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디오리진 자쿠의 백팩 조인트 부분을 잘라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 마린 타입의 백팩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배 부분에서 백팩으로 연결되는 동력선의 경우는 디오리진 자쿠의 연질 부품을 적당히 잘라내서 길이를 맞춰주었고요. 도색 후에 순접으로 백팩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입니다. 일단 어깨부터 볼 건데요. 자쿠2의 어깨는 양쪽이 다르게 생겼는데 마린 타입은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추가 부품이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 원래는 오른쪽 어깨인 부품을 쓸 건데 마침 작년에 08소대 아스 전용 자쿠를 만들고 남은 오른쪽 어깨 부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린 타입의 어깨 부품 안쪽에 자쿠의 숄더 실드에 들어가는 조인트 부품을 붙여주었고요. 마린 타입의 어깨 부품의 표면에는 까칠까칠한 표현이 되어 있고 스파이크는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면은 사포질로 밀어주고 스파이크는 잘라낸 다음 빌더즈 파츠의 스파이크 부품을 가공해서 붙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갱의 각진 팔 부품을 이식해 줄 건데요. 윗팔 부분은 자쿠의 것을 사용할 거라서 이 부분의 길이에 맞춰 리바이브 갱의 프레임을 잘라내주고 자쿠 부품에 맞춰 넓이도 약간 줄여주었습니다. 별로 큰 작업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귀신같이 호환이 되는 수준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이드로 제트 엔진을 달아줘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구판의 부품에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판의 팔 부품을 일단 니퍼로 대충 잘라낸 다음 갱의 팔 부품의 외곽 라인에 맞춰 깎아내주고 팔에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색을 하고 다시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팔의 앞부분에만 접착제를 발라서 도색할 때 분해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팔 부분의 개조가 끝났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팔에 실링도 만들어주고 싶긴 했는데 작업이 좀 빡셀 것 같은 데다가 어차피 설정상 탈착식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반 부품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대로 쓸 수 있겠는데 프론트 스커트의 모양이 자쿠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디오리진 자쿠의 골반 프레임의 앞쪽을 잘라내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 다시 프라판을 붙여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는 넓이에 맞춰 프라판을 덧대서 적당히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원래 마린 타입의 프론트 스커트는 통으로 붙어있지만 가동성을 위해 양쪽이 분할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다리입니다. 허벅지를 액트 자쿠의 것으로 바꿔줄 건데요. 액트 자쿠의 다리엔 동력선이 없기 때문에 자쿠2의 동력선 위치에 맞게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원래는 한쪽을 둥글게 깎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직각으로 뚫어버리는 실수를 했네요. 그리고 마린 타입의 종아리 부분은 원래는 자쿠2와는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거는 딱 맞는 부품을 찾지 못해서 그냥 자쿠2의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다 만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데저트 자쿠가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종아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얘는 무릎에 실링도 되어 있으니까 이걸 썼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디오리진 자쿠2의 종아리 부품 뒤쪽에 하이드로 제트 엔진만 추가해 줄 건데요. 이 부분도 빌더즈 파츠 부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팔 부분을 개조할 때처럼 종아리 부품 라인에 맞춰서 추가 부품을 적당히 깎아내고 접착제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곡면 작업은 사실상 감으로 하는 거라 난이도가 약간 있긴 한데요. 뭐 근데 천천히 될 때까지 깎다 보면 언젠가는 맞습니다. 자, 본체 개조는 끝인데요. 이번엔 서브로건을 작업해 봅시다. 구판 부품이어도 조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손잡이 부분이 디오리진 자쿠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리진 자쿠에 들어있는 바주카 손잡이 부품을 적당히 잘라서 총 아래쪽에 붙여주었고요. 여기에 황동선을 박아서 서브로건의 개머리 부분을 옮겨 붙여주었습니다. 또 보조 손잡이 부분도 좀 구식 느낌이라서 여기에는 디오리진 자쿠의 머신건 보조 손잡이를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 사실 서브로건은 2012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자쿠 마리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귀찮으면 그냥 이걸 써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개조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도색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구판 박스 아트 이미지에 맞게 진짜 군용 컬러를 칠한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컬러는 IPP 베트남 그린 그리고 점원 그레이입니다. 또 흰색은 슈퍼 화이트를, 빨간색 부분 도색에는 슈퍼 레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원본의 색 구성을 최대한 따라해보긴 했는데 어깨 스파이크 부분에는 추가 색 분할을 해서 약간 어레인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좀 가지고 놀고 싶어서 관절 부분에는
따윈 도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칼은 그냥 가지고 있던 건담 데칼들을 적당히 붙여주었는데요. 기체 넘버는 구판 제품에 들어있는 번호를 따서 25번으로 정했고요. 나머지 데칼도 구판 제품의 데칼 위치를 참고했지만 구판에 들어있는 데칼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이번에도 무광으로 뿌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색 작업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도 저답게 개조 작업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본 작업이 되겠고요. 원본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꽤 마음에 들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는 예로부터 만들면 나온다는 유서 깊은 속설이 있는데 언젠가 이 자쿠 마린 타입도 품질 좋은 건프라로 발매되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든 저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